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 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의 소식을 접하다 보면 간간히 수급자 어르신별로 이동 서비스 시간과 시설 이용 시간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환수 처분을 받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다 제공했는데 이러한 이유로 환수를 당하게 되면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사자분들과 관리자 및 대표자분들을 대상으로 매일 주간보호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록이 되는 이동 서비스 일지, 이용자 현황 관리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동 서비스 일지 및 이용자 현황 관리에 대한 업무 과정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동 서비스 및 이용자 현황 관리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죠. 그래서 먼저 보시면 자, 실거주지에서 수급자 어르신께서 차량에 탑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바로 시작 시간이 된다는 거죠. 실거주지에서 수급자 어르신께서 차량을 탑승한 시간, 그게 서비스 개시 시간이다. 그리고 시설에 이제 도착하셔서 서비스를 다 받으시고 시설 이용하시고 다시 차량을 탑승하셔서 실거주지로 다시 돌아가신 다음에 실거주지에서 수급자 어르신께서 차량을 하차하신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서비스의 종료 시간이 된다라는 점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동 서비스를 제공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이동 서비스를 운전원 선생님만은 제공하기가 좀 벅차죠. 인원이 많을 때에는. 그래서 사회복지사 선생님, 요양보호사 선생님 등 다른 선생님들도 이 이동 서비스를 같이 거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신 선생님들께서 이 이동 서비스 일지를 작성하시죠. 이동 서비스 일지를 작성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 이동 서비스 일지는 자, 보시는 이제 그 서식이 이 서식이죠. 자, 이 이동 서비스 일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별지 제22호 서식으로 정해놓은 서식입니다. 그래서 이 일지를 변형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포함하는 내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냥 이 이동 서비스 일지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지를 보시면은 먼저는 운전자가 표시가 되죠. 그래서 운전자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제 확인자는 대표자님께서 확인을 하시는 부분이 될 것이고, 또는 시설장님께서도 확인을 하시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차량의 정보가 여기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운전자 선생님께서 이 차량을 가지고 몇 분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시설로 오셨는지, 또는 몇 분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시 댁으로 모셔다 드렸는지 수급자 어르신들 그 성명이 이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수급자 성명이 이제 여기 보시면 시작과 종료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시작에 대한 부분은 실거주지에 도착을 해서 어르신을 태운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실거주지에 도착을 했으면 실거주지에서 어르신을 태웠으면 Y, 그렇지 않았을 때는 N으로 표시가 된다. 그리고 어르신을 실거주지에서 태운 그 시간이 바로 여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료는 시설에서 어르신을 다시 차에 모시고 실거주지로 가서 실거주지에서 차량에서 하차하신 시간이 바로 도착 시간이 되겠고, 여기에 표시가 이제 되겠죠. 이 부분으로 시간이 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거주지에 도착을 했을 때 Y, 그렇지 않았을 때는 N으로 표시가 되겠고요. 이 이용 구분은 편도일 때는 1로 표시, 그리고 왕복일 때는 2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이동 서비스 일지를 이제 작성을 해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신 분들이
이 이동 서비스 일지를 작성을 해서 자, 이 내용을 시설장님이나 또는 사회복지사 선생님께 제출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설장 선생님과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신 분들이 이동 서비스 일지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그 제출받은 이동 서비스 일지를 가지고 먼저는 일일 이용자 현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즉 하루에 그날에 몇 분의 어르신께서 또 누구누구 어르신께서 시설을 이용하셨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황은 자, 일일 이용자 현황 기록부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일자를 쓰겠죠. 그리고 어르신 이용자 성명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등급과 성별을 작성하시고 이 내용을 보시면 그날에 하루에 지금 몇 분의 어르신께서 이용을 하셨는지 하루의 전체 인원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작성자 성명과 대표자 성명 그리고 또는 시설장님께서 확인하신 경우에는 시설장 확인 그리고 확인 일시가 작성이 됩니다. 자, 이 일일 이용자 현황 기록부를 통해서 매일 몇 분의 어르신께서 시설을 이용하시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고, 자, 이 내용을 작성하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수급자 어르신별로 이용 현황을 파악하게끔 됩니다. 이 업무도 마찬가지로 시설장님과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이제 해주실 텐데요. 자, 그 서식을 보시면 자, 이 서식이 되겠죠. 그래서 어르신별로 매월 이용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김땡땡 어르신께서 1일날 이용 시간에 대한 부분, 2일날 이용 시간에 대한 부분, 3일날 이용 시간에 대한 부분에서 한 달의 내역을 한 장의 페이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 바로 수급자별 이용 현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자, 우리 시설에 차량이 예를 들어서 A 차량이 있고 자, B 차량이 있고 C 차량이 있습니다. C 차량이 있어서 자, A 차량에서 어르신 3분을 모셔요. 자, B 차량에서 어르신 2분을 모십니다. 자, C 차량에서 어르신 자, 5분을 모셔요. 그럼 자, 이분들께서 각각 어르신을 태우고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 부분이 바로 이 이동 서비스 일지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이동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또 이동 서비스 그 비용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차량별로 관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별로 관리되어졌을 때에는 어르신께서 몇 시에 탑승하셨고 몇 시에 하차하셨는지가 차량별로 나타나니까 혹시라도 개인별로 관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의 중복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차량별로 어르신들께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신 부분이 이 일지에 나타난다. 그에 따라서 이 일지를 이제 제출을 하면 자, 여기에 제출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시설장님과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일일 이용자 현황을 파악하게 되는데 그 일일 이용자 현황을 왜 파악하냐? 우리가 청구를 할 때에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자, 일자별로 어르신께서 몇 분 이용하셨는지 몇 분 이용하셨는지 몇 분 이용하셨는지가 청구에 들어가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청구와 연관되는 내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몇 분의 어르신께서 누구누구 어르신께서 시설을 이용하셨는지가 파악이 돼야 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청구를 할 때에 그에 따라서 수급자 어르신별로 입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일일 이용자 현황을 바탕으로 수급자 어르신별로 예를 들어서 뭐 강땡땡 어르신이다. 그럼 뭐 이 어르신께서 1일, 2일, 3일, 4일, 5일 해가지고 매 일자별로 이용하신 그 현황을 청구를 할 때 우리가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 서비스 일지와 그리고 일일 이용자에 대한 전체 현황 그리고 수급자 어르신별로의 이용 현황이 별도로 우리가 파악이 되어져야 한다는 부분 반드시 숙지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관리했을 때 시간에 대한 중복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어르신별로 또는 날짜별로
이용하시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점 숙지를 하시고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동 서비스 및 이용자 현황 관리에 대한 체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